자, 이번에는 대표값 중에 평균을 배웠으니까 두 번째로 중앙값과 최빈값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중앙값은 말 그대로 중앙에 있는 값입니다. 중앙에 있는 값이고 최빈값은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값을 바로 최빈값이라고 하는데, 자, 중앙값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자료가 예를 들어서 5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료가 여기 보기 예로 가볼게요. 1, 2, 2, 3, 5 이렇게 자료가 데이터가 5개가 있습니다. 자료가 5개 있을 때, 자, 중앙값을 체크할 때는 자료를 작은 값에서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작은 값에서 크기 순으로 나열을 먼저 해야 된다. 즉, 작은 값을 앞에 적고 뒤로 가면 갈수록 큰 값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순서대로. 자, 이렇게 작은 값에서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sort라고 합니다. sort, S-O-R-T, sort. 우리나라 말로는 정렬이라고 하죠. 정렬. 자, sort를 시켜놓고 그러면 이 5개의 자료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수가 누굽니까? 가운데 있는 정중앙에 있는 숫자가 그 세 번째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1, 2, 2, 3, 5의 바로 중앙값은 얼마가 된다? 자, 2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5개 있었다면 중앙값은 뭐가 될까요? 중앙값은 3이 되겠죠. 근데 이때는 평균도 얼마가 되나요? 평균도 3이 되죠. 1, 2, 3, 4, 5를 다 더하면 15잖아요. 15. 15를 5로 나누면 3이 되죠. 이처럼 평균과 중앙값이 같을 때도 있다 없다. 같을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다는 거. 평균과 중앙값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번에는 자료가 6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를 6개가 1, 2, 3, 4, 5, 6 이렇게 6개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6개면 가운데가 어딘가요? 자, 자료가 5개일 때는 그 가운데가 정중앙이 세 번째가 되겠죠. 그죠? 근데 자료가 여섯 개면 가운데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맞습니까? 여기가 딱 가운데죠. 그럼 여기는 숫자가 없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가운데에서 조금 요거 3과 요 4의 바로 뭐 평균을 구합니다. 요 두 개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러면 3과 4를 더해서 2로 나누면 7이니까 바로 3.5가 되겠죠. 3.5가 바로 뭐 된다?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자료가 몇 개 있죠? 홀수개가 있죠. 자료가 홀수개가 있으면 중앙에 놓인 값이 바로 중앙값이 되는데, 자료가 짝수개일 때는 중앙이 딱 정중앙이 여기죠, 그죠? 정중앙이 여기니까 바로 요거보다 왼쪽에 있는 값과 요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 즉 중앙에 놓인 두 값에 무엇을 구한다? 평균을 구한다는 거.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자료가 5개, 6개 정도 있을 때는 우리가 세려 보면 어디가 중앙인지 찾을 수가 있지만, 자료가 20개, 30개, 50개가 있으면 자료를 빨리 중앙을 찾기가 어렵겠죠. 자, 이럴 때 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면 되는데, 자, 어떻게 하느냐면 잘 보세요. 일단 항상 자료는 소팅을 시켜놓고, 자, 자료가 홀수에 있죠. 근데 홀수에 있든지 짝수에 있든지 간에, 자, 이번에 자, 자료가 몇 개 있죠? 5개 있죠. 그럼 5에서 1을 더한 것을
2로 나눴습니다. 여기 가운데를 찾는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을 때 여기 가운데를 찾는다는 말은 이 5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와 5번째의 가운데를 찾기 위해서는 이게 바로 중점이 되는 거죠. 가운데 있는 점. 중점으로 본다면 중점은 어떻게 구하느냐? 또 첫 번째와 5번째니까 첫 번째와 5번째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자료 개수 더하기 1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 하면 2분의 자료 개수 더하기 1이에요. 이 n은 n번째고 요 1은 첫 번째니까 첫 번째와 n번째 평균을 구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5개니까 1 더하기 5를 하면 6이 되고 2로 나누면 3이 되니까 바로 세 번째가 된다. 이렇게 세 번째가 바로 요게 세 번째가 되겠죠. 이런 번째 자료의 값이 바로 중앙값이 됩니다. 자, 근데 짝수일 때는 굳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똑같이 6개니까 1 더하기 6을 뭐로 한다? 2로 나누면 바로 3.5가 되겠죠. 그죠? 3.5번째가 어떻게 될까요? 3.5번째가 바로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니까 3.5번째가 여기죠. 3.5번째가 여기일 때는 숫자가 없죠. 숫자가 없을 때는 왼쪽 거와 오른쪽 거에 무엇을 구한다? 평균을 구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굳이 이것을 외울 필요가 없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예를 가지고 먼저 하고 최빈값으로 돌아옵시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자료가 자, 소팅을 먼저 시켜 놓았죠. 다시 보세요. 1, 2, 3, 5 이렇게 시켜 놨잖아요. 그죠? 평균을 구하려면 이걸 다 더해서 뭐로 5로 나누면 되겠지만 중앙값을 구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가 있으니까 토탈 자료가 5개죠. 그러면 5 더하기 1 나누기 2를 하면 3이 되니까 세 번째 값이 바로 중앙값이 되겠죠. 따라서 세 번째 값은 얼마가 됩니까? 2가 되니까 중앙값은 2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1, 2, 3, 5, 5. 자, 소팅을 시켜놨죠. 그럼 자료가 몇 개입니까? 6개죠. 그러면 6 더하기 1을 2로 나누면 자, 7이니까 3.5번째가 되겠죠. 그죠? 그럼 3.5번째는 어디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니까 3.5번째는 여기가 되겠죠. 그럼 값이 없잖아요. 자, 값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 왼쪽 거, 오른쪽 거 두 개를 뭐 해라? 두 개의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2 더하기 3 나누기 2를 하면 바로 얼마가 되죠? 5가 되니까 2.5가 되겠죠. 따라서 중앙값이 얼마가 된다? 2.5가 된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더하기 1 나누기 2는 뭘 할 때 하는 거다? 중앙값이 몇 번째 있는 값을 중앙값으로 읽을래 할 때 찾는 거 그죠? 만약 세 번째다 그럼 세 번째를 읽어주면 되는데 자 3.5번째다 할 때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있는 자료에 무엇을 구해주면 된다? 평균을 구해주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 최빈값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최빈값은 빈도가 가장 많은 값입니다. 즉 자료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을 최빈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료가 3, 4, 5, 3,
3, 6 이렇게 있죠. 자료가 지금 6개 있잖아요. 그죠? 6개 있는데 여러분들 이 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이 나온 값이 뭐죠? 3이 가장 많이 나왔죠. 3은 몇 번? 3번. 4는 몇 번? 1번. 5는 몇 번? 1번. 6은 몇 번? 1번. 그래서 3이 가장 많이 나왔죠. 그래서 최빈값은 얼마다? 3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있잖아요. 자, 만약에 이놈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자료를 다 더해서 6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이놈을 가지고 중앙값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자료를 먼저 소팅 시켜놔야 되겠죠. 그러면 3, 3이 3번 맞죠? 4, 5, 6이 되겠죠. 자료가 몇 개인가요? 6개죠. 그러면 6 더하기 1 나누기 2니까 3.5번째를 찾아야 되겠죠. 3.5번째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3.5번째. 따라서 3.5번째면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더해서 평균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3하고 4하고 더해서 2로 나누면 7이 되니까 바로 중간값은 얼마가 된다? 3.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최빈값은 3인데 중간값은 3.5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만약 이번에는 2, 4, 4, 6, 8, 8 이렇게 있죠. 보세요. 2는 몇 번이에요? 한 번밖에 없네요. 4는 몇 번 나왔습니까? 두 번 나왔죠. 6은 한 번 나왔죠. 8은 몇 번 나왔나요? 두 번 나왔죠. 그러면 4도 두 번 나오고 8도 두 번 나왔죠. 따라서 최빈값은 뭐가 된다? 4도 되고 8도 되는 거예요. 이처럼 최빈값은 몇 개 이상일 수도 있다. 두 개 이상일 수도 있다. 최빈값은 자료에 따라서 몇 개 이상일 수도 있다. 두 개 이상일 수도 있다는 것. 자, 평균이나 중앙값은 딱 하나로 결정이 되지만 최빈값은 두 개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잖아요. 자, 이번에는 만약에 자료가 이런 숫자가 아니고 사과, 귤, 배, 포도, 귤 이런 게 자료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을 적었다면 이게 바로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사과, 배, 포도, 귤 이런 것들은 평균을 구할 수가 있나요? 이걸 다 더할 수가 있어요? 중앙값을 구할 수가 있나요? 소팅을 못 시키죠. 자, 이럴 때 최빈값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가장 많이 팔린 책 등과 같이 자료가 수치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 쓰는 것이 바로 뭐다? 최빈값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사과는 몇 번 나왔나요? 한 번 나왔죠. 귤은 몇 번 나왔나요? 세 번. 배도 한 번, 포도도 한 번이죠. 그러면 귤이 세 번 나왔으니까 귤이 가장 많이 나왔죠. 그럼 바로 최빈값은 얼마다? 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료가 수치로 주어지지 않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뭘 이용하는 것이다? 최빈값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최빈값은 자료에 따라서 몇 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 두 개 이상도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아래 잠깐 내려가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때요? 중앙값은 주어진 자료의 변량 중에 없을 수도 있죠. 왜 없을 수도 있습니까? 조금 전에 봤다시피 이럴 경우에는 자료가 홀수되어 있는 거죠. 바로 3.5번째 자리 숫자인데 여기는 여러분들 2와 3의 평균을 구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중앙값이 얼마예요? 2.5죠. 근데 2.5가 원래 주어진 이 자료에 2.5라는 숫자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중앙값은 주어진 자료의 변형 중에 없을 수도 있죠. 물론 이거는 평균도 마찬가지죠. 평균도 주어진 값의 변량 중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빈값은 어때요? 최빈값은 바로 주어진 변량 중에 반드시 존재하죠. 반드시 있겠죠. 가장 많이
나왔는 것을 최빈값으로 하니까 그죠? 자, 그리고 최빈값은 자료에 따라서 2개 이상일 수도 있고 최빈값은 보통 선호도 조사, 무엇을 좋아하는, 맞죠? 좋아하는 과일의 수, 좋아하는 치킨 종류의 수,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되겠죠? 자, 그러면 아래 있는 여러분들 중앙값과 최빈값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해라? 이 상태에서 하면 안 되죠. 반드시 숫자를 4, 5, 6 아니죠. 다시 변합니다. 자료를 순서대로 4가 가장 작죠. 그 다음에 5가 2개 있네요. 그죠? 5가 2개 있어요. 그 다음에 6, 7, 9죠. 됐나요? 자, 그럼 중앙값은 자료가 6개죠. 6개면 6 더하기 1 나누기 2니까 바로 3.5번째를 읽어주면 되겠네. 그죠? 그럼 3.5번째는 여기죠. 그러니까 5와 6의 평균이 바로 중앙값이네요. 5와 6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여기 11이니까 바로 5.5가 바로 뭐가 된다? 중앙값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처럼 중앙값은 원래 주어진 데이터에 값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최빈값은 뭡니까? 자,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왔는 숫자가 5가 2번이 나왔네요. 그래서 최빈값은 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최빈값과 중앙값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고 평균은 6, 이것을 다 더해서 6으로 나눈 것이 바로 평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 숫자를 보면 가장 작은 숫자가 어떻게 돼요? 17이네요. 자, 그 다음에는 18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19가 없고 22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21이 있죠. 그리고는 22가 2개 있네요. 그 다음에는 29가 있네요. 그럼 딱 보니까 최빈값을 먼저 구할까요? 최빈값은 얼마로 결정받습니까? 가장 많은 22가 2개로 가장 많죠. 따라서 최빈값은 얼마가 된다? 22가 된다. 자, 그러면 중앙값은 자료가 둘, 넷, 여섯, 7개니까 7 더하기 1 나누기 2번째 바로 2분의 8이니까 몇 번째? 네 번째가 바로 중앙값이겠네요. 그럼 이건 네 번째는 바로 21이 되니까 요 21이 바로 뭐가 된다? 중앙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중앙값은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더 추가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친구들 15명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15명이 있는데요. 그 15명에 바로 일주일 동안 운동한 횟수, 즉 일주일 동안 운동한 횟수를 별량으로 생각해서 한번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횟수가 운동 횟수가 한 번 했는 학생 수가 몇 명이냐면 2명이고 자 일주일 동안 2번 했는 학생 수는 2명 세 번 한 학생 수는 6명 4번 한 학생은 4번 5번 한 학생은 1명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이 바로 운동을 했대요. 되겠나요? 자, 이렇게 운동을 했답니다. 자, 이렇게 표로 주어지겠죠, 그죠? 자, 이럴 때 이 데이터를 보고 평균도 구해보고 중앙값도 구해보고 최빈값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첫 번째, 자, 평균을 구해봅니다. 평균. 자,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그러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총 인원을 알아야 되겠죠. 총 인원수. 총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2, 2, 6, 4, 1을 더하면 15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5로 나누어야 되겠죠. 15. 15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15명의 바로 횟수를 다 더해줘야 되겠죠. 이 말은 한 번 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2명이 있죠. 그럼 이런 말 맞나요? 한 번 했는 사람이 2명이 있다. 이런 말 맞죠? 그럼 이 말은 어떤 거예요? 2번 했는 사람이 2명이 있죠. 2번 했는 사람이 2명이 있죠. 그럼 세 번 했는 사람은, 3번 했는 사람은 몇 명이 있나요? 6명이 있다는 말 맞습니까?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4번 했는 사람은, 4번 했는 사람은 몇 명이 있나요? 4번이 있고, 5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1명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요렇게가 총 15명 아닙니까? 얘는 뭐 갑돌이, 갑순이, 을순이 맞죠? 병돌이, 정돌이 그죠? 맞죠? 이렇게가 15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15개를 다 더해줘야 되겠죠. 그럼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하지 말고 곱해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1이 2개니까 2죠. 2가 2개니까 4죠. 3이 6개니까 18이죠. 4가 4명이니까 16이죠. 5가 하나니까 5겠네요. 자, 그러면 5분에 다 더하면 요렇게 더하면 20, 요렇게 더해도 20, 그럼 40이니까 45가 되어서 평균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미안합니다. 여기 15가 되죠. 그죠? 15가 되니까, 맞죠? 얼마가 되어야 되나요? 15분의 45는 약분하면 3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은 3이다. 그 말은 이 총 15명은 평균 일주일에 몇 번 골, 3번 골은 뭐 한다? 운동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중앙값은 왜 되겠습니까? 중앙값은. 자, 중앙값은 전체 15명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1 플러스 15죠. 15 플러스 1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원래 15 플러스 1로 했죠. 데이터가 15개니까 15 플러스 1을 하면 2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16이 되니까 8번째가 바로 되겠죠. 8번째.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하면 얼마가 되나요? 3이 되니까 중앙값은 바로 뭐가 된다? 3이 된다. 물론 선생님 설명해 주려고 적었지만 15명을 찾았으면 맞죠?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다고 생각하면 맞죠? 이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토탈 15명이니까 15 더하기 1을 해서 2로 나누면 8번째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2명이면 여기까지 합쳐서 몇 명입니까? 4명이고 여기까지 합치면 얼마예요? 10명이 되겠죠. 따라서 8번째는 여기 속하겠죠.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3이죠. 그래서 바로 3이 뭐가 된다? 중앙값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최빈값은 어떻게 되나요?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온 숫자니까 3회가 바로 6명이 가장 많겠죠. 따라서 최빈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해본 결과 어때요?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이 어때요? 다 모두 똑같다. 똑같죠. 이렇게 똑같을 경우도 있고 다 모두 다 다를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표로 주어졌을 때는 그죠? 표로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평균 구하는 공식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 이는 학생 수를 뭐라고 합니까? 학생 수를 이 도수라고 하죠. 도수.
도수량하고 이 횟수는 뭐라고 합니까? 별량이 나오죠. 별량.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나요? 1학년 때 배웠는데 평균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평균은 총도수죠. 총도수로 나눠져야 되죠. 총도수. 여기 바로 15잖아요. 그러면 횟수와 학생수를 각각 뭐 한다?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즉 별량과 횟수를 맞죠? 각각 곱하여 맞죠? 각각 방금 보면 여기에 각각 곱하면 되죠. 각각 곱했죠. 맞죠? 각각 곱해서 뭐 했습니까? 더해줬죠. 별량과 횟수의 합이죠. 별량과 횟수의 곱셈의 합, 곱한 값을 뭐해서 합해서 총도수로 나누어주면 바로 평균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바로 뭘 배워봤습니까? 바로 중앙값과 최빈값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중앙값은 소팅을 시켜 놓은 다음에 센터를 읽어주면 되겠죠. 그 센터를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앙값은 영어로 메디안입니다. 메디안. 몰라도 돼요. 중앙값은 영어로 메디안이고 메디안. 메디안. 자, 최빈값은 모드입니다. 모드. 자, 평균은 뭐라 그랬죠? 미니라 했죠. 그죠?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이 중앙값은 소팅을 시킨 후 가운데 값을 읽어본다는데 그죠? 그 가운데를 찾는 방법은 자료의 개수에다가 1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홀수일 때는 딱 어떻게 됩니까? 값이 딱 나오죠. 근데 자료가 짝수일 때는 센터가 나오면 센터의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뭐를 구하면 된다? 평균을 다시 구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최빈값은 자료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 2개 이상일 수도 있고 특히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나 가장 많이 팔리는 책 등의 선호도 조사에서 그죠? 선호도 조사를 하면 그 데이터가 수치로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수치로 안 주어지고 어떤 좋아하는 음식 이름이나 좋아하는 책 이름이 나오겠죠. 그럴 때 쓰는 방법은 최빈값이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